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146쪽의 사용 대차 계약입니다. 자, 빌려주고 빌리는 대차 계약에는 사용 대차, 소비 대차, 임대차 계약이 있습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건물을 을이라는 분에게 임대료 받고 빌려주면 그건 임대차 계약이죠. 그런데 친동생 또는 사촌동생에게 내가 부산으로 발령받았으니까 2년 동안 부산지사에서 영업할 거니까 그동안만 와서 이 아파트에 501호에 공짜로 와서 살아라. 그럼 우리는 사용 대차 계약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임대차는 유상 편모가 아니라 쌍모 계약이죠. 그러나 사용대차라는 건 공짜로 와 살아라 이런 소리니까 이거는 무상 편모 계약입니다. 그러면 소비 대차 계약은요, 요거는 당사자 의사에 따라 금전이나 물건 등을 빌려줄 때 당사자 의사에 따라 유상 쌍무로도 할 수 있고요, 무상 편무로도 할 수 있다. 이것이 임대차와 사용 대차와 소비 대차의 차이점입니다. 공통점은요, 빌려주는 계약이죠. 공통점은. 그럼 우리 147쪽의 사용 대차 계약입니다. 그러면 사용 대차 계약이라는 것은 갑이라는 사람이 주택을 등기부상에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택을 갖다가 을이라는 사람에게 빌려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친동생이에요. 공짜로 와 살아라. 그럼 우리는 사용 대차 계약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빌려주는 갑 이분을 사용 대차 계약의 이름을 따서 사용 대주다 이렇게 붙여요. 그러면 빌려서 입주하는 을은 사용 대차 계약의 이름을 따서 사용 차주다 이렇게 이름 붙이는 거죠. 그럼 이 사용 대차 계약의 의의를 생각해 봅니다. 의의는 계약 당사자 일방 사용 대주와 사용 차주가 있는데, 사용대주가 사용차주에게 자기 물건을 무상으로 수익하게 하기 위해서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하는 거죠. 상대방 차주는 이에 대하여 이를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요거죠. 그러면 두 번째 법적 성질은요, 역시 낙성계약이죠. 낙성계약. 청약과 승낙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 합치만 있으면 성립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거 무슨 계약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요거는 낙성계약이면서 편무계약이에요. 계약 당사자 한쪽 편만 채무를 부담하고, 누구? 사용대주. 다른 한쪽 편 사용차주는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편무계약이므로 동시행의 항변권, 위험부담 이거는 적용할 수가 없는 거죠. 세 번째, 이건 무상계약이죠. 무상계약이라는 것은 계약 당사자 한쪽 편 대주만이 출연을 하고, 사용대주
계약 당사자 한쪽 편 사용차주는 출연을 안 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없으므로 담보 책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기본적인 원칙이. 네 번째는 계약서를 쓰든 안 쓰든 구도 계약이라도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불요식 계약이다 이렇게 불러버리죠. 불요식 계약이다. 그래서 우리 의의와 성질을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세 번째 효가 생각해 봅니다. 효가는 우리 책 147쪽에 보시면 낙성 계약이니까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어야 되겠죠. 자, 148쪽 넘어갑니다. 효력 보시면 첫 번째 대주의 권리 의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대주의 권리 의무. 효력, 효과에 있어서 첫 번째 대주의 권리 의무 나와 있죠. 대주의 권리 의무 중에서 148쪽에 보시면 목적물에 인도 의무가 있다 소개가 되고 있어요. 목적물의 인도 의무라는 것은 이 주택을 공짜로 와 살아라 그런 계약이란 말이죠. 사용대차 계약이. 그럼 목적물을 인도해 줘야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대주는 담보 책임이 있느냐 그런 얘기죠. 자, 방금 나왔지만 원칙적으로 담보 책임이 없어요. 왜? 유상계약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담보 책임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여기는 무상계약이에요. 그래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담보 책임의 문제가 발생될 수 없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담보 책임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적으로 담보 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148쪽에 있죠. 역시 대주가 하자 한결을 알고 고지하지 않은 때 이 물건에 하자가 있어요. 그런데 알려주질 않았어요. 그러면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48쪽의 중간 부분에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나번에 나와 있어요. 또 차주가 일정한 부담을 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부담의 한도에서 대주도 매도인과 같은 담보 책임을 예외적으로 부담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갖겠죠. 2년 계약으로 사용대차 계약을 했어요. 2년 후 빨리 나가 집 돌려줘 하고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대주의 권리와 의무죠. 대주와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소비차주의 권리와 의무입니다. 사용대차 계약을 했을 때 대주와 갑과 차주, 이분들의 권리, 의무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자, 148쪽의 맨 끝에죠? 거기 보시면 차주의 권리, 의무 나와 있어요. 목적물의 사용, 수익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차주는 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용법에 따라 사용이죠. 목적물의 사용, 수익입니다. 그런데 목적물의 사용, 수익은 용법에 따라 해야죠. 용법에 따라 해야 돼요. 용법에 따라. 정해진 용법에 따라 사용, 수익을 해야 돼요. 또 차주가 계약의 취지에 반한 사용을 해서 손해를 가한 때는 대주는 차주에게 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법에 반해서 손해를 갈 때는 배상 청구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대주가 차주에게 청구하는 거죠. 차주가 용법에 반해서 목적물을 사용해서 손해를 가한 때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죠. 목적물 보관 의무가 있죠. 목적물 보관 의무도 있습니다. 자, 차주가 정해진 용법에 따라 사용을 해야 되고 또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선관 주의무로 보관해야 됩니다. 선관 주의무라는 건 뭐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죠. 차주 의뢰 직업 신분 주의 정도로 보아 보통의 주의무로 보관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선관 주의무죠. 또 차주는 필요비를 부담해야 돼. 필요비는 뭐예요? 수리수선 비용이죠. 수리수선 통상의 보통의 필요비를 부담합니다. 611조 통상의 필요비입니다. 보통의 수리수선이에요. 그런데 태풍동물에는 대수선비, 그걸 특별 필요비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때 그 상환을 대주에게 반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부담하고 이건 부담하지 않습니다. 특별 필요비, 태풍동물에는 대수선비는 차주가 대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149쪽에 나와 있죠. 149쪽에 맨 끝에 보시면 동그라미 3번 원상회복 의무가 나와 있어요. 사용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상회복대로 반환해야죠. 따라서 대주가 똑똑한 분이면 계약서 특약란 말미에 원상회복, 원상복구 특약을 합니다. 원상회복, 원상복구 특약을 합니다. 임대차 계약할 때도 임대인, 건물주, 주인 아저씨가 주택 소유자가 원상복구 특약을 대부분 계약서 특약란에 써놔요. 그러면 세입자는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원상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149제 동그라미 4번 보시면 공동차주의 연대 의무가 나와 있어요. 공동차주는 연대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동차주의 연대 의무라는 건 뭐예요? 여기가 한 분이 아니라 두 분 이상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차주가 수인인 때는 616조 연대해서 그 의무를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413조에 따라 연대채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414조 연대채무, 414조 연대채무를 부담합니다. 자,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왔다. 한두 개 빠져도 상관이 없어요. 내 코드에 맞는 거, 내 취향에 맞는 거 이런 것만 써주셔도 상관없어요. 한두 개 빠졌다 그래서 많은 감점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150쪽에 보시면 종료 문제가 나와 있죠. 종료. 결어 이렇게 써줘도 돼요. 그리고 종료 관련된 문제 써줘도 되고 관련 판례 쟁점상 여기서 못 써준 거 써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150쪽에 보시면 세 번째 줄 동그라미 1번 존속기간을 정한 때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나와 있어요. 그럼 동그라미 2번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번 봅니다. 사용대차 계약에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다고요. 그때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 각각 사용대차는 종료하고 차주는 사용물을 반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주가 사용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대주가 차주에게 나가! 하고 사용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있다. 거기 동그라미 1번 대주는 차주가 사용수익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때
사용수익의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나가하고 사용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지. 자, 임대차 계약, 사용대차 계약, 소비대차 계약은 해제가 아니라 해지죠. 자, 매매, 임대차 교환 계약에 대한 해제는 소급하여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계약에 대한 해지는 소급표가 없고 장래를 향한 효력이에요. 따라서 그때부터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럼 150쪽의 동그라미 2번에 한쪽 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150쪽의 중간 부분. 차주가 대주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때. 아니 무단전대를 했대 이분에게. 그 다음에 3번 반환 시기를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이 한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죠. 동그라미 4번은요. 150쪽의 중간 부분 동그라미 4번입니다. 차주가 사망하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때. 사망, 파산 선고하면 사용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동그라미 5번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사용대차에서는 차주가 사망하더라도 사용대차를 해지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간단히 확인을 하셨어요. 151쪽에 넘어가시면 뭐가 나와요? 대표용 문제가 나오죠. 제목 정도는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제목 정도 읽어보시고 우리 문제풀이는 문제풀이 시간에 별도로 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152쪽 넘어가시면 임대차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임대차. 자, 임대차는 유상 쌍무라는 거죠. 사용대차는 무상 편무라는 거고 소비대차는 유상 쌍무, 무상 편무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주택을 건물을 등기부상에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X빌딩이라고 할까요? X빌딩을 소유하고 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빌려달래. 빌릴 때 제일 많이 하는 것은 임대차 계약입니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건물 소유자, 주인 아저씨 갑을 우리는 임대인 이렇게 부르시죠? 임대인. 빌려서 입주하는 세입자 을을 갖다가 빌려서 입주하는 세입자 을을 갖다가 당연히 뭐라고 그래요? 임차인 이렇게 부르시죠? 자, 임대자, 임차자 이렇게 부르시는 분이 있는데 놈자자를 붙이시면 그건 일본식 표현이 돼버립니다. 우리 한국식 표현은 사람 인자를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계약기간 2년이다. 그리고 보증금은 1억이다. 월세, 달세 차임은 100만 원이다. 이렇게 정하고 임차인을이 임대인 수요 X빌딩에 입주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152쪽에 보시면 부동산 임차권, 임차인을이 임대차 계약을 해서 임대인 갑 소유 X빌딩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임차권이라고 하죠. 임차권. 근데 지금 부동산 임차권이죠. 부동산 임차권은 소속이 뭐냐? 채권이라는 겁니다. 채권이라는 건 뭐죠?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 급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죠. 물권은 전세권이에요. 전세계약도 임대차 계약도 채권입니다. 물권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권은 뭐죠? 물권은요. 특정되고 독립한 물건을 직접 집에서 이루는 배타적인 권리죠. 자, 그럼 뭐야? 물권은 아니지만 마치 물권처럼 물권화 경향은 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물권화 경향은 있다. 마치 물권처럼 물권화 경향이 있다. 왜?
임차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임차인을 경제적 약자 세입자를 요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럼 뭐가 있느냐? 뭐가 있어요? 첫 번째 방해 배제 청구권이 있다는 거죠. 방해 배제 청구권. 임차인의 권리 뭐가 있느냐? 마치 물권처럼, 물권은 아니지만 물권화 경향이 있는데 방해 배제 청구권을 갖고 있다. 이게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물권이 갖는 건데 임차인도 가질 수 있다.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그게 155페이지 나와요. 152페이지. 그 다음에 존속기간을 보장하고 있다는 거. 존속기간을 보장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엔요, 처분의 자유. 이게 있느냐? 처분의 자유는 없지만 처분의 가능성은 있다. 따라서 임대인의 동의를 구해서 제3자인 경에게 임차권을 양도전대할 수 있는데 동의 없이 했다 하더라도 이 양도전대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처분의 자유는 없지만 처분은 가능하다. 따라서 동의 없이 했음을 이유로 나가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뭐냐? 이런 것들은 바로 물권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대항력도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자, 대항력과 관련해서는 물론 한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대항력은 민법상의 대항력이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냐 나누셔야 돼. 만약에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한다. 그러면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것이 X빌딩이 상가, 점포다. 그러면 영세 상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해야 됩니다. 만약에 토지다. 상가 점포 건물이 아니다. 주거용 건물이 아니다. 그런 건물은 민법을 적용해야 되겠죠. 토지다. 토지에 대한 임대차다. 민법을 적용해야 돼요. 자, 지금은 임대차의 대항력을 따지고 있습니다. 임대차의 대항력은 빅3, 민법상의 대항력이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냐,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가 농지다. 그러면 특별법인 농지법을 우선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법을 무시하고. 자, 그러면 민법상의 대항력은 뭐냐? 요거는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해야 돼요.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해야 돼요. 임차권 설정 등기는 임차인이 임대인 건물 소유자 갑의 동의를 구해서 등기필적 인감을 협조받아 해야 되죠. 그럼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은 입주와 주민등록 전입신고죠. 자, 확정일자 없어도 되는 거예요, 대항력은. 그러면 이 길 0시부터 대항력을 갖는 겁니다. 이 길 0시부터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은 뭐예요? 입주와 사업자 등록. 임대차 계약서 세무서에 갖다 주면 사업자 등록증 내요. 확정일자 없이도 역시 이 길 0시부터 대항력을 갖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민법상의 대항력이니까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구해서 임차권 설정 등기해 놓으면 제3자인 정에게 매각을 해도 또 경매가 돼도 양수인, 매수인, 경락인 등에게 임차권의 존속기간을 주장할 수 있고 보증금을 주장할 수 있는 힘, 이걸 가지고 대항력입니다. 결국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이에요. 뭘 주장해야 돼? 임차권의 존속기간과 보증금 등을 주장할 수 있는 힘, 요거죠. 자, 그래서 우리 간단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것이 152쪽에 물권화 경향입니다. 물권화 경향.
자, 그러면 153쪽에 보시면 가로 2번 임대차에 관한 규율이 나와 있어요. 민법을 적용할 거냐,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할 거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할 거냐, 요거죠. 이건 방금 얘기가 됐습니다. 방금 얘기가 됐어요. 방금 얘기가 됐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네? 154쪽으로 넘어가 봅니다. 거기 보시면 네 번째 줄 동그라미 2번 임대차의 성립이 나와 있어요. 임대차의 성립. 임대차의 성립. 그리고 차임, 목적물 차임 합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보증금과 권리금이 나와 있어요. 154쪽에 보증금과 권리금. 자, 보증금, 권리금 다 알죠? 보증금과 권리금. 자, 보증금은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에요. 필수적인 요소다 그러면 반드시 있어야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보증금이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라고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보증금이 없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 부동산은 대부분 있지만 없는 경우도 있어요. 대학가의 원룸은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매월 1일 선불로 받으면 되지. 50만 원, 100만 원을. 뭐를요? 차임을. 차임이 필수적인 요소예요. 따라서 보증금은 없는 경우도 있으나 차임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요, 권리금. 자, 권리금을 보호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었어요. 보증금에 대해서는 동시 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시행의 항변권. 보증금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자, 권리금에 대해서는요. 권리금에 대해서는 동시행의 항변권, 유치권 다 행사할 수 없어요. 왜? 명문에 규정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그런데 상가, 점포에 대한 세입자가 권리금 때문에 엄청난 피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을 했어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을 했어요. 따라서 2015년 5월부터는 권리금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권리금 보호와 관련해서도 약 수령으로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주택 임대차 보호법도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니까 요거 확인하셔야 돼. 예, 그래서 우리 보증금과 권리금 간단하게 확인을 했어요. 보증금은 담보적 효력이 있는 거죠.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채권 채무를 담보한다는 것이 155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대차 계약이 주된 계약이라면 보증금 교부 계약을 별도로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임대차 계약은 낙성 계약이에요.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성립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증금 교부 계약을 별도로 하면 보증금을 지급해야 돼요. 이건 요물 계약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때 임대차 계약, 주된 계약과 보증금 교부 계약, 종된 계약은 반드시 동시에 한다 그러면 틀리죠. 따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니까. 그러나 주된 계약이 무효가 되면 따라서 무효가 됩니다. 자, 그럼 155쪽에 맨 끝에 보시면 동그라미 3번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나와 있어요. 임대차의 존속기간. 자, 이번에는 우리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생각해 봅니다. 임대차의 존속기간. 자, 이번에는 우리 존속기간을 갖고 생각해 봅니다. 존속기간은 임대차 계약의한 임차권은 소속이 채권이죠. 그거는 민법상의 임대차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냐 하고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돼.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민법상의 임대차는 객체 대상을 먼저 생각해 봅니다. 객체 대상입니다, 여러분. 객체 대상은 민법상의 임대차는요, 부동산, 동산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산에 대한 임대차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 중에서 영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택,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우선해서 적용해야 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상가, 점포 건물은 보호가 안 되니까 상가, 점포 건물에 대해서는 영세 상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가, 점포 건물에 대해서는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을 별도로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번에는 물권입니다. 물권은 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뭐 얘기하는 거예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거 얘기하는 거죠? 전세 계약이나 부동산 임대차 계약은 소속이 채권입니다. 그러나 전세권은 소속이 물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객체는 지상권은 토지, 남의 토지를 사용하는 거지. 지역권도 남의 토지죠. 전세권은 남의 토지나 건물,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러나 민법상의 임대차는 동산에 대한 임대차도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렌트카 해보셨죠? 그게 바로 임대차 계약이에요. 자, 그러면 존속기간은 뭐가 있느냐? 최장기간의 제한이 있어요. 최단 존속기간의 제한이 있어요. 자, 여기 최장기간의 제한은 민법상 임대차는 20년을 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유언 판결이 났어요. 헌법재판소에서. 따라서 여기 민법상 임대차 여기 개정된 거 주의하셔야 돼요. 최단 존속기간도 없는 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최장기간의 제한이 없고 최단 존속기간 2년이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도 최장기간의 제한이 없고 몇 년? 1년이지 최단 존속기간. 자, 물권인 지상권은요. 최장기간의 제한 있어요? 없어요? 없지. 따라서 영구무한대도 가능한 겁니다. 영구무한대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석조, 석회조, 연화조, 철근, 콘크리트조 이런 것은 30년. 그 다음에 다스라 같은 목조 건물은 15년, 공작물은 5년 이렇게 되죠. 지역권은 최장기간의 제한도 최단 기간의 제한도 없는 거예요. 자, 물권인 전세권, 임차권이 아니라 물권인 전세권은 토지든 건물이든 최장기간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최장기간의 제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토지는 최단 존속기간의 제한이 없고 건물 전세권은 1년입니다. 그래서 여기 민법 조문이 무력화됐어요. 여기가 위헌 판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651조 20년을 넘지 못한다. 요 최장기간의 제한은 651조 자체가
폐지가 된 겁니다. 무력화된 겁니다. 그 얘기가 어디 소개가 되고 있어요? 155쪽 맨 끝에 봅니다. 그럼 156쪽으로 넘어가면 두 번째 줄 한쪽 가로 1번 최장기의 제한, 요게 소개가 되고 있죠? 자, 156쪽의 세 번째 줄입니다, 여러분.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존속 기간을 일정 기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지나친 장기 임대차는 임대인에게 불리하다. 그래야 보통의 임대차는 존속 기간을 원칙적으로 최장 20년을 넘지 못한다 등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효력을 상실한 상태임을 주의한다. 헌재는 지난 2003년 12월 주 신촌역사가 민법조 651조에 된 헌법소원에 대해 당사자들이 계약기간에 대한 입장이 명확한데도 최장 임대차 기간을 20년으로 강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면 위헌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20년으로 제한하지 말고 20년 더 사용해도 된다 그런 얘기죠. 당초 20년을 넘는 임대차 계약 기간에 합의했던 당사자가 경제사정이 나빠진지 계약의 무효를 주장해 악용될 여지가 있고 이 조항을 제외하더라도 현행법을 통해 임대차 관계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한 헌재 결정이 개정안에 반영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무부는 그동안 임대차 계약 기간을 최대 20년으로 제한한 민법 651조를 삭제한 민법 개정안이 2015년 5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조는 651조 20년은 효력을 상실했다. 헌법재판소 결정이다. 이렇게 알기 바랍니다. 그 다음 156쪽의 맨 끝에 보시면 최단 존속 기간에 제한 민법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1년에 최단 존속 기간의 제한이 있다는 거죠. 자, 157쪽에 넘어가시면 첫 번째 줄 가로 2번 보시면 임대차의 갱신이 나와 있어요. 임대차의 갱신. 그 중에서도 여러분 법정갱신 요거 중요합니다. 갱신하면 다시 재계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계약. 그런데 이게 임대인, 임차인 침묵하고 있으므로 묵시의 갱신이다 이렇게도 묻히는데 요거는 법정갱신이 있어요, 세 군데. 그러나 지상권, 지역권은 없어요. 전세권도 법정갱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갱신하면 여기 네 가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 네 가지가 각각 다소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 차이점이 있어요. 여기 민법상의 임대차는 6월 -1월은 5일이다. 이게 핵심 사항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3월이다. 요거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도 3월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요거를 6월이나 1월로 오해하시는 분이 있다고요. 요거 주의하셔야 돼. 민법상의 임대차 법정갱신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법정갱신이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요 세 개를 중점적으로 우리 다음 시간에 확인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민법상 임대차는 151쪽에 639조 나와 있죠? 151쪽에 639조 나와 있어요.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 15강 수업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